안녕하세요. 대표 기출 40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기출 문제는 1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풀어볼 건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11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스포츠 참여를 통해 생애 주기에 적합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스포츠 경험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학업활동 촉진. 보기 2번, 학교 내 통합. 보기 3번, 평생 교육과의 연계. 보기 4번, 정서 순화. 정답은 보기 3번인 평생 교육과의 연계가 되겠죠. 보기에서도 보시듯이 여기 생애 주기에 적합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죠.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만 조금 찾아내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평생체육과의 연계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경험한 스포츠는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활동 촉진은 스포츠 참여는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높여 학업 성취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내 통합은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학교 내 통합과 소속감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정서 순환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며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평생체육과의 연계겠죠. 문제 12번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스포츠의 역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각의 보기를 읽어볼게요. 보기 1번, 비과학적 훈련 방법은 학생 선수를 혹사시킨다. 보기 2번, 승리지상주의 심화로 인해 교육 목표를 결핍시킨다. 보기 3번, 참여 기회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적응력을 배양시킨다. 보기 4번, 학교와 팀의 성공을 위해 학생 선수의 의도적 유급, 성적 위조 등을 조장한다. 정답은 보기 3번이 되겠죠. 참여 기회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의 역량을 배양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역기능 중의 하나로 그들의 역량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교육 목표의 훼손, 여기에는 이제 학문적 성취 저하라든지 균형 잡힌 교육의 결핍, 경쟁 과잉 등이 포함이 되고요. 또 스포츠 윤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에는 승부 조작 및 비윤리적 행동, 폭력 및 과도한 경쟁, 일탈 조장, 스포츠 상업화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편향된 인재 양성에는 지도자의 독재적인 지도, 엘리트 스포츠의 집중화, 그다음에 상업화 조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문제 13번입니다.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 중 사회선도 기능이 아닌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여권 신장, 보기 2번 학교 내 통합, 보기 3번 평생체육과의 연계, 보기 4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정답은 학교 내 통합입니다. 학교 내 통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회 선도 기능이 아닌 사회적 통합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이 여권 신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번에도 제가 이론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성차별 의식 개선입니다. 네, 성차별 의식 개선. 네. 그래서 여권 신장이라는 것은 스포츠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생체육과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경험한 스포츠는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고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는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복지에도 기여한다고 보는 것으로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학교 내 통합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으로 묶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니은, 평생체육의 연계, 디귿, 스포츠의 상업화, 리을, 학업활동의 격려, 미음, 참여 기회의 제한, 비읍, 승리지상주의. 각각의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순기능으로만 묶인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딱 보기에도 통합, 그죠?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 그 다음에 평생체육의 연계, 순기능이죠. 그 다음에 스포츠의 상업화, 이거는 제가 순기능일 수도 있고 역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무조건 상업화를 이뤄서 스포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업화가 너무 강조되게 된다면 오히려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얘는 우선 애매하니까 세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학업활동의 격려 맞죠? 그 다음 참여 기회 제한이라고 한 거 보니 얘는 역기능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승리지상주의 이것도 역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미음, 비읍이 있는 것을 지워볼게요. 미음, 비읍. 그죠? 또 미음, 비읍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있는데 이 스포츠의 상업화를 어떻게 이 출제자가 의도를 했느냐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기억, 니은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리을도 확실하죠? 근데 이 디귿이 상업화로 인해서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이 상업화를 역기능으로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기억, 니은,
리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상업화, 상업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역기능으로 보고 상업화는 순기능일 수도 있고 역기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조금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 니은, 리을이 맞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맥루한이 제시한 미디어 이론에 따른 구분 및 특성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를 살펴볼게요. 한 미디어 스포츠, 정의성,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 경기 진행 속도, 이렇게 4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미디어 스포츠에는 정의성이 높고 감각 참여성은 낮고 감각 몰입성은 높고 경기 진행 속도는 빠르다라고 1번은 제시했고요. 2번은 쿨 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고 감각 참여성이 낮고 감각 몰입성이 낮고 경기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은 핫 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높고 감각 참여성이 높고 감각 몰입성이 낮고 경기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4번은 쿨 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고 감각 참여성이 높고 감각 몰입성이 높고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겠죠. 쿨 미디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불완전하게 제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과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즉흥적이며 한 매체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의 참여는 주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요. 이에 따른 예시로는 TV 보도라든지 라디오, SNS, 축구, 핸드볼, 농구, 럭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핫 미디어 스포츠는 정보가 쿨 매체에 비해서 명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요. 한 매체의 속도는 느린 속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용자가 주입식으로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수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일단은 예시를 좀 보면 서적이라든지 신문, 잡지, 종목으로는 야구, 테니스, 골프, 볼링 등이 이 한 미디어 매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먼저 정의성이 나와 있는데 이 정의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정보가 얼마나 명확하고 완전하게 전달되는가를 의미해요.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정답은 4번이라고 했는데 4번을 기준으로 볼게요. 쿨 미디어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죠. 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보가 낮은 편이고, 감각 참여성은 한 미디어는 시각과 청각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쿨 미디어 스포츠는 시각과 청각은 물론 다양한 신체적 감각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감각 참여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감각 몰입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경기 진행 속도가 한 미디어 매체보다
빠르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도 있고, 핫 미디어 매체와 쿨 미디어 매체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계셔야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였고 이것보다 조금 쉬운 스타일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아마 다 정답을 맞추실 거라고 봅니다. 16번 스포츠 미디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보기 1번 문화 규범 이론. 문화적 차이에 의해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누어진다. 2번 사회 범주 이론. 미디어의 영향력은 성, 연령, 계층 등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된다. 3번 개인차 이론.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 4번 사회 관계 이론. 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는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를 나눈 것은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이죠. 네. 사실 2번, 3번, 4번은 몰랐어도 이것만 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푸실 때 물론 이론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론을 안 외워서 이론을 외우지 않아서 이건 못 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보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문화규범 이론이라는 것은 특정 사회나 집단 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이나 가치관들이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범주 이론, 개인차 이론, 사회관계 이론은 각각의 내용과 일치하고요. 네.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특수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적극 이용한다. 이에 미디어 수용자는 인지적, 정의적, 도피적, 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주제로 다루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 각각의 보기를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사회 범주 이론, 보기 2번 개인차 이론, 보기 3번 사회 관계 이론, 보기 4번 문화 규범 이론. 정답은 2번 개인차 이론이겠죠. 이 개인차 이론은 보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대중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각기 다르게 활용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미디어 소비 방식과 그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 범주 이론은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통된 특성이나 범주를 통해서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집단 내에서
유사한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회관계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인간은 이러한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과 관계가 행동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문화규범 이론은요, 문화와 규범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규범을 따르도록 요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문제 18번입니다.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보기 1번. 핫 미디어 스포츠는 관람자의 감각 참여성이 낮다. 보기 2번. 쿨 미디어 스포츠는 관람자의 감각 몰입성이 높다. 보기 3번. 핫 미디어 스포츠는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기 4번. 쿨 미디어 스포츠는 메시지의 정의성이 낮다. 정답은 3번이겠죠. 핫 미디어 스포츠는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느리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쿨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불완전하게 제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 그 외에 신체적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시를 들면 TV 보도라든지 축구, 핸들볼,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등 경기의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명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성이 높고요. 수용자의 참여는 쿨 미디어에 비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비교적 참여를 하고요. 속도가 조금 느려요. 네, 쿨 매체에 비해서 느리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주입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수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쿨 매체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 네, 예시를 조금 말씀드리면 서적이라든지 신문, 잡지, 야구, 테니스, 골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맥퍼슨의 미디어 이론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스포츠 수용자 역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스포츠 소비에 대한 승인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각각의 보기를 살펴볼게요. 보기 1번 개인차 이론, 보기 2번 사회 범주 이론, 보기 3번 문화 규범 이론, 보기 4번 사회 관계 이론. 정답은 보기 4번 사회 관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관계 이론은 스포츠와 미디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접근법으로서요.
스포츠 이벤트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차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미디어를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 범주 이론은 사람들은 공통된 특성이나 범주에 따라 행동하고 그 태도를 형성한다 라고 보는 것으로서, 미디어의 영향이 개인의 사회적 특성과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 규범 이론은요,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와 규범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이 규범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20번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에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보기 1번,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방송사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보기 2번, 방송사의 편익을 위해 배구의 랠리 포인트제, 농구의 쿼터제 등 경기 규칙을 변경하였다. 보기 3번, 손흥민, 류현진 선수 등의 활약으로 스포츠 관련 방송 시장이 확대되었다. 보기 4번,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슬로우 영상, 반복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방송사의 편의를 위해 배구의 랠리 포인트제와 같은 경기 규칙이 변경된 것은 미디어가 경기의 진행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정형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 시간을 조절하거나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요. 이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 속에서 미디어가 스포츠 자체의 규칙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드러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 속에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이외에도 스포츠 인기 상승, 상업화 촉진, 경기 규칙 및 용구의 변경, 스타 선수의 부각, 방송 중계 수익 증가, 스포츠 이벤트 확대, 스포츠의 글로벌화, 선수 경기력 및 기술 향상, 경기 일정의 조정, 그다음에 광고 및 스폰서십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 1번, 보기 3번,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이 아닌 스포츠 자체가 미디어에 미친 영향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아 교수였습니다.